괴로우시겠지만 어제 이현주 최고위원 2인자 3인자의 반란이다.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진리인데 이 대통령 임기 초반에 2인자 3인자들의 당권과 대권에 대한 욕망, 본인들의 간판이 되는 욕망이 표출된 거다. 야, 이게 이제 결국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 조국의 민주당으로 전환하는 시도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말 어떻게 보세요? 너무 거칠게 얘기하셔서 저도 사실 듣고 깜짝 놀라기는 했는데 근데 저희가 실제로 지금 우리 민주당이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실제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특히 정책적인 그 입법적인 뒷받침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라는 게 제 1원칙이잖아요. 대통령도 얼마든지 입법 속도가 늦다고 그런 이야기도 하셨고 실제로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고 특히나 이 합당에 대한 이야기가 꺼내진 게 코스피 5,000을 달성한 날이에요. 정말 대단한 날이었고 또 최근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이제 대통령께서 코스피 5,000 이후에 이제는 어떤 부동산 문제에 집중하시겠다라는 아주 구체적인 메시지들을 실제로 하고 계시니까 당에서도 이 부동산 문제라고 하는 거는 저희 문재인 정부 때 정말로 큰 실패를 하면서 저희가 어마어마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진짜로 잘해야 되는 영역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정권에 넘겨줬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저희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방식의 이제 당력 낭비를 해도 되느냐. 우리가 정말로 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입법적인 정책적인 노력들을 해 나간다는 그 대원칙을 우리가 제대로 실행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문제의식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게 막 너무 이제 거친 언어로 나오니까 저도 약간 놀라기는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되는 일에 집중하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반성할 지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현주 최고위원의 저 발언들이 표현은 좀 직설적이고 강하고 좀 거치긴 했지만 이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의원님. 정확히 꿰뚫고 있냐라고 하면 이게 본질이라고 물어보시니까 이게 본질이라는 게 되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합당론이 이렇게 나왔어도 이후에 예를 들면 이제 그럼 지방선거에 합당 말고 어떤 종류의 연대 전략으로 가면 될까요? 약간 이런 어떤 선거 전략 프레임으로 전환됐으면 본질이 선거 전략에 대한 논쟁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합당 얘기가 나온 이후에 일종의 약간 이 당권에 대한 권력 투쟁으로 이게 전환되면서 본질이 권력 투쟁이 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본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의 사실은 이제 논쟁의 방향성이 전략 논쟁이 아닌 권력 투쟁으로 가는 게 사실은 훨씬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덮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의원님 보시기에 본질은 뭐예요, 그럼? 본질이 그게 된 거죠. 이제는 권력 투쟁이 돼버린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이현주 최고위원의 말 자체는 틀린 게 아니다? 원래 사실은 이제 진짜로 다른 이야기 하시고 이 선거 전략 논쟁으로 갔으면 그게 이렇게까지 안 가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여기서 이제 더 간다? 이게 더 이제 과격해지고 서로 막 완전 감정 싸움이 되고 진짜로 여기에서 이제 물러서면 완전히 이제 이 어떻게 보면 당권이 위태로워지는 그런 상황까지 간다라고 하면 이게 권력투쟁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 지난 주말에도 그렇고 저도 이 합당론이 이제 안 했으면 좋겠다. 덮어야 된다 그럼? 이렇게 당력 낭비를 지금 이 상황에 우리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결국은 지방선거도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야 선거에 이기는 거지. 그렇죠. 결국은 이제 대통령이 사실은 이 당의 지지도도 나중에 이제 지방선거를 치를 때 후보의 지지도도 견인해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대통령 지지율을 우리가 더 높여가는 어떤 그런 이 노력들을 게을리하게 되는 거니까 저는 사실 이제는 합당론이 이게 이렇게 가면 진짜 얻는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되면 진짜 나중에 무슨 이 뼈만 남는 노인과 바다가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애는 잔뜩 쓰고 막 시끄러워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이러다가. 백지화하자는 말씀이시잖아요, 의원님은. 지방선거 이후에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 논의가 다시 안 나올 수는 없겠죠. 근데 지금은 정말로 이 당력을 낭비하는 이제 그런 일이 이미 돼버렸습니다. 자, 그러면데 의원님의 생각과는 다르게 어제 조승래 사무총장이 합당은 빨리 해야 혼선이 최소화된다. 3월 중순쯤 투표 통해서 최종 결정할 것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지금 혼란이 있다는 거에 대한 진단은 의원님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해결책 완전 달라요. 의원님은 그만하자고 조승래 사무총장은 차라리 빨리 해버리자 요건데. 빨리 하면 혼란이 넓어지고 오히려 밑으로 다 내려갈 겁니다.
밑으로 내려. 그냥 이제 중앙에서만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지방선거의 모든 그 후보들, 당원들 지금 그러면 이제 개별적으로 뭐 개별 지방 지역마다 선거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뭐 조국혁신당으로 준비하신 분들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일종의 뭐 룰 세팅을 다시 하든 뭔가 정확하게 정리를 안 하고 그냥 껍데기 합당만 이렇게 딱 해놓고 그냥 내려버리면 그 갈등이 그냥 사방에서 이제 펼쳐지는 거죠. 그게 얼마나 지방선거에서 낭비적인 요소로 작동하겠습니까? 야, 근데 그렇게 되면요. 여기서 멈추면 의원님 생각대로 멈추자 그만해. 네. 뭐 이현주 최고위원도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러면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리더십이 엄청 타격받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를 이렇게 거칠게 합당 제안을 하신 당대표님이 본인이 정치적인 책임을 뭐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럼 감수해야 된다. 당이 중요하잖아요. 당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한준호 의원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제안에 대해서 두 번째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뭐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반대를 하는 건데요. 두 번째 기자회견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기자회견 뭐 짧게 좀 보고 오겠습니다. 합당은 당의 진로와 정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보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지금 당이 붙들어야 할 기준은 명확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가입니다. 이보다 중요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청드립니다. 결정을 서두르지 말아주십시오. 논의는 계속하되 결정은 지방선거 이후로 넘깁시다. 그리고 당원 참여형 공식 논의기구부터 설치해 주십시오. 네, 한준호 의원의 주장은 아주 간결합니다. 당원 참여형 공식 논의기구를 설치해달라. 그리고 어떤 결정이든 간에 지방선거 이후에 결정을 내려달라. 간단한 주장입니다. 왜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신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도부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과정의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도부 생활을 했지만 과정 관리가 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땐 지도부가 과정 관리가 안 됐어요. 그러면 인정을 해야죠. 인정을 하면 잠시 멈추고 여기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 그거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오늘 저희 그 민주당 재선 의원들도 모여봤지만 예전에 이 관련해 가지고 찬성했던 사람들조차도 지금 이 과정 관리 때문에 돌아서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잠시 멈추고 이 과정 관리를 위해서라도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 민주 진영의 대통합에 대해서는 늘 찬성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 지금까지 흔들린 적은 없어요. 다만 지금 이 과정 관리가 잘 안 된 상태에서 지도부가 이걸 밀어붙인다. 또는 이걸 주장했던 당대표가 이걸 찬반 투표에 붙인다. 이건 대단히 잘못됐다. 민주주의에는 직접 민주주의도 있지만 수기 민주주의도 있는 것이고 대의민주주의도 있는 것인데 이것들을 다 배제한 상태에서 지금 밀고 가는 것은 당의 분열과 혼란만 일으키기 때문에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뭐 당원 참여 형태로 당의 기구를 만들고 충분히 논의를 한 이후 그 다음에 결론을 내려도 된다라는 얘기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12.3 비상계엄 넘어서 어렵게 윤석열 탄핵시키고 그리고 결국 이재명 대통령 만드는 게 순탄하진 않았지 않습니까? 만들어냈는데 지금 정부가 출범한 지 8개월 제가 볼 때 지금 너무 빨리 본인들이 뭔가 다른 거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민생, 개혁 딱 이 두 가지에 집중해서 이걸로 지방선거에서 판단을 받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현재 분란을 일으키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지도부가 과정 관리를 잘못했다면 그것이 옳은 방향이어도 잠시 멈추고 좀 더 수기 과정을 거치고 그로 인해서 조용하게 할 수 있고 이걸 훨씬 시너지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하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우선 논의기구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진행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아마 이런 이제 반론이 좀 가능할 것 같아요. 또 내가 또 이러면 또 마치 내가 뭐 정청래 사람인 것처럼 하는데 반대 의견을 이제 당사자가 나와서 하니까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에휴 댓글 때문에 진짜. 과정 관리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멈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청래 대표는 과정 관리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사과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수기 민주주의라고 하셨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제 새로운 걸 또 제안을 던졌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당원 여론조사를 좀 한번 해보면서 하나의 과정을 조금씩 밟아 나가 보자라는 게 정청래 대표의 입장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다 좋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꼭 지방선거 전에 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을 달지 말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저희가 지금 본질적으로 집중을 해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 국민들이 합당이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지방선거의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사람들이 우리 삶을 좀 윤택하게 만들 것인가에 집중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재명 정부의 성과들을 하나씩 보면서 괜찮네. 이재명 대통령 더 잘했으면 좋겠네. 여당은 뒷받침해야 되는데 뭐 하고 있어? 야, 합당하잔다. 이런 게 과연 국민들 눈에 맞냐는 거죠.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 이 당의 분열 또는 이로 인해서 바라보는 국민들의 짜증, 분열 이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여당으로서 역할이 아니다. 네. 지금 중요한 것들 윤석열 재판도 안 끝났죠. 네. 지금 사법부 저 상태로 둘 겁니까? 검찰 개혁 안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솔직히 저 집중하고 있던 언론 개혁도 지금 끝났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네. 뭐 겨우 이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정도 통과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네. 민생 부분도 지금 뭐 코스피 지수 오늘 장중에 5,300 통과를 했고 네. 코스닥도 지금 뭐 1000대를 다시 회복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지만 네. 부동산도 아까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전 잘 될 거라고 봐요. 네. 그럼 민생 물가는 지금 안정이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설은 다가오는데 이런 것들은 다 왜 배제를 하고 지금 여기에 집중하고 있느냐? 그리고 과정 관리가 왜 안 돼서 이렇게 당의 분열로 가게 만드냐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는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죠. 음. 잠시 멈추고 대신 그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수기 과정을 거쳐라. 과정 관리를 해라. 그리고 나서 지금은 우선 민생에 좀 집중하고 개혁 과제들에 집중한 이후에 결론은 조용하게 그 과정들을 다 거쳐서 결론이 날 때쯤 돼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은 지방선거가 끝이 나고 합당 절차를 밟으면 그거는 괜찮은 겁니까? 그걸 괜찮다 아니다라고 제가 답을 낼 수 있는 건 아니고 아, 네. 저는 이제 문제 삼는 건 지금의 이렇게 일어난 분란에 네네. 지도부가 과정 관리가 안 됐다면 네네. 지금 이제 멈추고 멈추라는 게 뭐예요? 그냥 아니, 이게 그러니까 합당 관련해 가지고 합당을 뭐 지방선거 전까지 하겠다 이런 이제 밀어붙이는 거를 그만하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론조사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여론조사 해볼 수 있으면 해보라는 거죠. 그건 다만 할수 전제 있고. 조건에 지방선거 전에 합당을 위한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식의 결론을 지어놓고 하는 이 과정 관리를 하지 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 결과가 합당을 하지 말라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당대표로서는 그건 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대단히 좀 저는 뭐 저도 이제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인 입장에서 당대표하고 네. 각을 지고 있겠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네. 저는 그렇게- 당대표랑 아무 관련 없습니다. 네네. 네, 그거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이제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네네네. 정청래 대표께서 갑작스럽게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 제안을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뭐 매불쇼 팀하고 저희 의원실하고 식사 한번 합시다라고 했어요. 네, 근데 둘이 그 얘기를 하려면은 매불쇼 팀들의 시간과 저희 시간도 다 맞춰봐야 되죠. 그렇습니다. 같이 먹을 건지 안 먹을 건지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을 나눠야 될 거죠. 네, 밥 먹는 것도 그런데 이 당을 합치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독자적으로 가서 제안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문제를 본인이 스스로 풀지 못하고 뭐 전당원 투표를 하자든지 여론조사를 돌려가지고 그 결과를 하자든지 이건 좀 비겁한 행위죠. 네.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럼 여론조사 하면 안 된다는 거군요. 그거 지금. 너무 이분법적으로 물어보시면 안 돼요. 아니 왜냐하면 이게 예스 노를 묻는 거는 그건 안 됩니까? 그건 그건 안 돼. 네, 그건 안 되죠. 이건 안 돼.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으나 네네네. 방법적으로 사람들에게 의견도 물어보시고 내부적으로 여론조사 할 수 있죠. 전략기획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보시고. 제가 말을 끊어 죄송한데 왜냐하면 저는 제가 기댈 때가 민주당밖에 없고 민주당이 정말 잘해서 이 정부가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에요. 저는 진짜 솔직히 제 입장을 밝히면 합당이 됐으면 좋겠다,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실제 나 혼자 있을 때도 없어요, 저는. 근데
이게 어찌됐든 이슈화 됐으니까 어떤 결론이 나든 갈등을 최소화해갖고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똑같은 예.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는 합당은 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씀하셨고 아니요, 저는 그건 아닌가요? 합당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네네. 이 민주 진영의 대통합은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근데 음. 그것이 연대가 될지 합당이 될지 알 그 수가 없죠. 방식은 아직 알 수가 알 없죠. 수가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시절에 우리 민주당은 이미 실용주의 정부를 표방하고 중도 보수로 나아가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조국혁신당과 저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현안들에 있어서 이재명 정부가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부딪힌 부분도 있고 서로 동의되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하나씩 맞춰가면서 방향을 잡아가야 되고 네. 이런 가운데 이 합당이 과연 얼마나 더 실익이 있는지도 네네. 체크를 해봐야 되고 네, 뭐 그렇겠죠. 양당을 지지하는 당원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그렇겠죠. 지도부 입장에서도 이게 옳은지 판단도 해봐야 되고 뭐 그러면 그렇겠죠. 언제쯤 해야 되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겠죠. 네. 합당하자 네. 이렇게 그냥 주장을 해버리고 네. 갑자기 문제가 생기니까 여론조사하자 전당원 투표하자 이건 아니라는 거죠. 네. 아니 그 마음은 이제 충분히 이제 전달이 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어찌 됐던 간에 당에서는 이 논의 자체를 아예 여기서 스탑을 시키든지 아니면 논의는 이어가고 언제 결정할지 시기를 결정한다든지 뭔가 이런 구체적인 게 저는 후자를 제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논의를 계속 이어가되 네. 시기나 이런 것들은 근데 논의를 이어가되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래 그래서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겠다고 이렇게 하면은 그건 안 돼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당에서 전당원 여론조사를 이번에 제안을 한 것 같더라고요. 네, 저는 그 방식도 비겁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네. 내부적으로 사람들도 만나서 이해를 구하고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아니 회사와 회사도 합병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절차를 거칩니다. 합병에 대한 당위성이나 뭐 필요성 같은 것들은 같이 공감할 수 있지만 네. 그것을 실제 실행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들을 풀어내야 돼요. 그건 맞는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똑같은 과정들입니다. 네. 이 당이라는 걸 합하는 것도. 네. 근데 이거는 특히 사람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훨씬 더 복잡한 과정들이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최욱이 너 좀 질문 똑바로 해라 이분법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일단 저는 제가 한마디 해도 약간 될까요? 중단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욕을 많이 먹고 있어서. 이거 저도 이거 잘 모르는데 지금 사실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네네. 지금 합당을 하면은 예를 들면 찬성 비율이 뭐 한 5-60% 정도 나온다고 쳐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잘 몰라요.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 지금 합당하자 찬성이 한 5-60% 정도 된다고 쳐요. 그리고 지방선거 이후에 합당을 하자라고 하면은 찬성이 그럼 한 7-80%로 올라간다고 쳐요. 네. 수치는 정확히 모르지만 예를 들면. 대충 맞을 거예요, 이게. 어. 근데 그러면은 지방선거 이후에 하면은 7-80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찬성을 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그 이후에 이 제안을 던지는 게 네네. 합당하자는 쪽에서는 더 유리할 거 아닙니까? 어. 근데 그럼 합당하자는 쪽에서는 그게 아니라 지금 해야 된다. 나 지방선거 이후에 합당하자고 하면 찬성이 더 높아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는 게 낫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라면은 네. 그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이유 뭐 속내는 저는 몰라요. 대외 명분은 이번 지방선거의 압승이죠. 대외 명분은. 네, 그분들이 근데 맞잖아요, 이거는. 아니, 근데 살짝 아니 그러니까 와닿지는 그게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네. 대명분은 그렇다면 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야. 내 의견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맞잖아요. 네. 근데 지금 사실 선거 걱정을 할 땐가요? 저는 그것부터 생각을 좀 네. 해봐야 돼요. 지방선거 걱정을 지금 할 땐가? 물론 이제 뭐 후보군들이 저처럼 나오고 하는 거는 개인들이 이걸 준비하는 과정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만 네. 실제 저희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일은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지방선거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죠. 이재명 정부가 성공을 하면 됩니다. 좋은 실적 내면 됩니다. 그걸로 평가받는 게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런데 이거를 미리 전제해서 지방선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 통합을 하면 승리라고 우리가 뭐 통합을 하지 못하거나 이러면은 뭐 패배할 것이다. 이런 네네. 전제 조건 자체에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를 진짜 이기고 싶으면 네. 이재명 정부를 잘 지원하고 잘 서포트해서 민생과 개혁 과제 잘 해내고 지금 부동산 문제 그리고 민생 물가 문제 잘 해결해서 국민들의 박수 받고 나면 지방선거 질려야 질 수가 없죠. 아,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은 어떻게 잠깐 좀 눈 좀 붙이다 오시나요? 와, 부러워 죽겠네, 진짜. 아니, 나는 그럼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나 진짜. 아, 뭐, 뭐야, 나는.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네? 질문. 질문 누구한테요? 한준호 예, 오랜만에 네. 왔으니까 저는 한준호 의원 말씀이 어디에 포인트가 있는지 알겠어요. 근데 그거 뭡니까? 그 기존에 이제 우리 최고위원 세 분, 예. 이현주, 강득구, 황명선 최고위원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한준호 의원이 말씀하시는 건 좀 결이 다르게 들려요. 그건 맞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분들 생각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뭐, 다르다? 조율해서 목소리 내는 건 아니실 테니까. 아니. 네. 결론을 가지고 지금 자꾸 막 저기를 얘기를 하는데 일단 한준호 의원은 이게 국민들이 관심이 없는 이슈를 가지고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관심이 없는데 왜 시끄럽겠어요. 누군가는 관심을 촉발시킨 거고 그러면 그 관심이 있는 상황에서 관심을 가진 최고위원들이 처음부터 굉장히 강력하게 발언을 했어요. 그 발언하고 한준호 의원이 말씀하시는 결이 조금 나는 어떻게, 다르다고 느끼는데 글쎄요, 뭐 저는 같아야 같은 되는가요? 거예요? 아니 같아야 되는가요? 아니 네. 같아야 된다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같은지 네네. 다른지를 여쭤보는 거고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르다는 걸 전제로 해야지 한준호 의원한테 물어볼 수 있는 게 어떤 구획이 설정될 수, 그러니까 한계가 설정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건데. 글쎄요, 세 분의 입장이 어떨 때는 각각 나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같이 발언을 하시기도 하는데 제가 그 세 분이 같이 기자회견하신 내용 뭐 사실 단어 하나 굉장히 애써서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겠죠. 제가 그거를 네. 뭐 애써서 해석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네. 제가 이해찬 전 대표님 뭐 애도 기간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일요일 오전에 이 합당과 관련해서 잠시 멈춰달라고 한 거는 네. 그간의 그 기간 동안에도 수면 위로 올라오진 않았지만 네. 이것이 내부적으로 상당히 많은 논란과 문제로 안에서 굉장히 이 악유가 일고 있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아침부터는 분명히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올 거라 네. 전반적으로 이 지도부가 이 과정을 잘 못 관리했기 때문에 저는 멈춰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이게 뭐 세 분의 지도부하고 제가 이야기를 해서 진행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네. 지금 이게 결이 맞는지 아닌지 다만 문제가 그러니까 있다라고 질문의 인지를 하는 취지를 건 똑같죠. 오해하신 것 같은데 네. 세 분하고 소통을 하면서 하냐는 네. 얘기가 아니라 네. 네.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드러날 것 같아서 내가 지금 문제를 지적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네. 그 세 분이 말씀하신 거하고 저는 세 분 얘기를 열심히 들었거든 최고위원들이니까 근데 조금 아니 이게 그러면 다른 이렇게 것 할게요. 같아서. 좀 좁혀서 갈게요. 어찌됐든 오늘 좀 생산적이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네, 네네. 이 갈등을 증폭시키는 쪽으로 가지 말고 좀 뭔가 한 점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마련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은 최강욱 의원이 봤을 때 그 세 분의 핵심 주장은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예, 그러니까 그걸 얘기를 해야 세 분이 처음에 던진 문제가 있었죠. 첫 번째 대통령을 팔지 마라. 그건 두 번째, 저도 동의합니다. 네, 네. 두 번째 시기가 잘못됐다. 맞습니다. 저도 네. 그거 세 동의합니다. 번째 절차가 잘못됐다. 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이렇게 말씀이 약간씩 달라졌는데 대통령을 팔지 마라라는 말은 없어졌어요, 이제. 그리고 시기를 가지고 하는 말도 없어지고 이제는 절차 플러스 조국혁신당 공격 이게 남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 타당을 공격한 적은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세 네. 분에 대한 아니, 이야기 아니, 할 아니, 거니까. 아니, 아니, 제가 너무 그래서- 여기 네, 네. 집중하지 마. 뭐, 세 분, 그러니까 세 사람 예, 의견 그러니까 세 선배님이고. 분의 네. 세 분이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나 최강욱은 그 세 사람의 주장을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라는 걸 그래서 얘기하고 이제 있는 갔냐고 건데. 물어보시니까 제가 아니, 이 아니, 얘기를 그러니까 하는 그렇게 거예요. 나는 듣고 네. 있었는데 네. 이걸 핵심으로 보시나 했는데 한준호 의원은 다른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아니 그걸 저희 여쭤보는 당내 거고. 문제를 왜 지금 저희가 제안을 한 조국 혁신당까지 저희가 거론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그렇죠. 네네. 저는 그 첫 번째입니다. 과정 관리란 음. 내가 당 대표로서 뱉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시기적인 문제, 절차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과정 관리가 안 됐죠. 네. 두 번째 문제가 생기니까 대통령실과 대통령과 논의한 것처럼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 조금 더 내면적인 걸 많이는 알고 있지만 얘기는 못 하겠지만 네네. 근데 이런 것도 제가 볼 땐 과정 관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음. 왜 당대당 통합 문제에 대통령을 끌고 그렇죠. 오느냐. 네. 그건 제 기자회견에도 들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첫 번째
주장에는 동의하고 네. 같은 결이에요. 네네. 그 뒷주장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그러니까 일단 그 시너지가 나야 된다. 민주 세력의 시너지. 그건 그다음에 당연하죠. 대통합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네. 얘기했고, 그다음에 그건 방법은 통합일 수도 있고 연대일 수도 있다. 그건 당연하죠. 그런데 네. 그 얘기는 선거 이후로 하는 게 낫겠다. 네. 통합이든 연대든 선거 때 필요한 얘기 아니에요? 그걸 선거 이후에 하는 거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연대는 선거 때 필요할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연대 얘기를 하자고 차라리 제안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래서 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연대는 선배님 뭐 선거 여러 번 치러보셨겠지만 선거를 치르다 보면 각 지역별로 연대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 지난 총선 때 진보당과 우리 민주당은 네. 전반적으로 연대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하나 지역에 따라서는 연대가 된 곳도 있고 연대를 안 한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모순이 있는 것처럼 들릴까봐 물어보는 거예요. 네네, 그거 뭐 정리를 하기 위해서. 짚어주시는 그러니까 건 좋습니다. 네. 논의를 중단하자고 하는데 네. 지금은 선거를 앞두고 연대를 하는 것을 논의할 수 있다라고 자, 이거 하면 너무 다 엮어가지고 논의가 이게 질문하시니까 연결이 안 되잖아. 네. 엮어서 질문을 해주시니까 이게 마치 뭐 문제처럼 비칠 수도 있어요. 그건 잘 짚어주셨는데 선거의 전략상 그 당시에는 연대를 하는 거는 선거의 전략인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통합의 문제를 얘기하니 합당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네. 저는 합당은 지금 멈추고 논의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한준호 지방- 의원 말씀을 국회하시는 분이 없게 하기 위해서 제가 네네. 생각할 적에 이게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부분을 물어보는 거니까 그거를 가지고 뭐 네네. 우리가 지금 서로 그걸 갖고 긴장하고 오해할 사이는 아니잖아요, 옛날부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라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하고 아까 이제 말씀 중에 이게 좀 자칫하면 민감할 수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민생과 개혁을 앞세워서 우리가 선거를 승리하는 게 중요하지 않냐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뭔가 다른 것에 생각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걸로 보일 수도 있다. 행위가 의도를 만들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의도가 뭐예요? 그 다른 것이? 그 의도라는 거는 개인적인 목적상 이런 것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도를 읽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그런 공격이 그렇죠. 있죠, 지금. 그런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그런 의도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 행위를 멈추면 되는 겁니다. 네. 이 행위를 멈추고 오해를 사지 않는 그 의도의 오해를 사지 않는 형태로 전환을 해서 정말 명분을 쌓는 작업들을 하는 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당위론을 얘기하는 것과 현실적으로 지도부였으니까 지도부가 이 문제를 풀어가는 거는 이제 다른 얘기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테일에 대해서 조금 더 제안을 하시면 저는 훨씬 더 저는 그래서 당원들이 납득하게 용이할 것 같고. 제가 엊그제 제안한 게 저는 디테일이 있다고 봐요. 지금 현재는 이 합당과 관련돼서 진행을 할 시기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 당원들이 참여하는 형태의 네. 논의 구조를 만들고 이거를 통해서 논의를 하되 어차피 그 구조 내에서 할 거 아닙니까?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면 특별위원회 내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분들에게 권한을 주고 그분들이 여론조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뭘 할 수 있는 거고 방법들은 많겠죠. 그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수기 과정들을 쌓아가지고 지방선거는 지방선거의 전략대로 가면 됩니다. 그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의 어떤 평가가 좋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가면 되는 것이고 또 때에 따라서는 뭐 조국혁신당이든 민주진영 전체에서 뭐 서로 연대를 할 필요가 있으면 그때 가서 연대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건 방법론적인 거니까 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당내에 이런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논의를 하셔라라고 네. 제안을 한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뭐 사실 나올 얘기는 이제 좀 다 나온 것 같아서 이 정도에서 네네네. 좀 마무리를 짓고 할 수 있는 말이고 할 수 있는 생각인데 너무 그렇게 또 혐오의 언어는 쓰지 않으셨으면 네. 좋겠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지금 듭니다. 건강하게 요 한 얘기만 더 아니 요거까지만 얘기할게요. 네. 건강하게 논의하자는 지금 제안을 하고 네네. 있는데 그 논의가 그 화합과 단결과 소위 말해서 커지는 것을 위한 논의를 원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제발 이거에 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네. 좀 갈등을 키우고 네. 혐오하는 네. 언어를 좀 그건 안 돼. 하지 그거 마시고. 국민의힘 좋아. 그래서 그거. 내가 한준호 의원의 진위를 좀 네. 확실하게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이걸 갖고 또 누가 무슨 말 했으니 저거는 무슨 편이다. 누가 이렇게 네. 했으니 저거는 맞아요. 누구를 네.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제발 얘기하지 마시라. 판정 네. 안 갈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실용